여러분은 어떤 속도로 살고 계십니까? 혹 하루에도 몇 번씩 시계를 봐가면서 쫓기는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매사 서두르면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시간병이라고 부릅니다. 1982년에 미국 내과 의사인 레리 도시가 만든 이 용어는요, 현대인 대개가 걸린 속도 중독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이 강박적 시간과의 씨름에서 편안해지는 법을 알려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칼 오너리가 쓴 시간 자결법입니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30대를 처절한 일중독자로 살았던 경험 때문입니다. 전투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성과를 내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죠. 그렇지만 항상 지치고 날카롭고 만성 피로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의 30분 단위로 미팅을 하고 막 때려넣듯이 책을 읽고요. 또 리서치를 하느라 가족은 물론 좋은 친구들과 편안히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뭔가 내 삶이 잘못되고 있구나 느끼게 되죠. 그런데 10여 년 넘게 이런 생활 방식을 고치지 못한 건 촌각을 다투며 사는 이 치열한 일상이 곧 잘 사는 것, 또 열심히 사는 삶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칼 오너리 역시 저널리스트로서 세계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면서 바쁘게 사느라고요. 자녀가 잠들기 전에 동화책 읽어주는 5분까지 아깝게 여기던 속도 중독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랬던 그가 프리랜서가 되면서 자기 시간을 자기가 만드는 입장에 서게 됐죠. 원래 이 달리는 버스 안에 타고 있다가 내려서 달리는 버스를 보면 그 속도가 어떤지 알게 되는 법입니다. 한 발 떨어져서 현대인의 삶을 보게 된 그는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속도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슬로우 전도사가 되죠. 오너리가 정의하는 이 느리다는 건 사실 자기 삶의 리듬을 자신이 조절한다는 것에 가까운데요. 그는 이것을 템포 기우스토, 그러니까 알맞은 빠르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책의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또 터보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속도와 삶의 질의 연관관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간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시간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소화하는 법까지 제안하죠.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 슬로우 싱킹, 슬로우 섹스, 슬로우 교육까지 우리 삶의 각 분야에서 속도를 줄이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슬로우 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요.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나 이 책 참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실 텐데요. 사실 이 책은 2005년도에 이미 느린 것은 아름답다라는 이름으로 출간됐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름을 바꾸고 보완해서 재출간했는데요. 이 초판 후에 1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동안 속도에 중독돼서 이 피폐한 삶을 마주했던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그리고 또 저 역시도 그래서인지 한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 중독자들이라는 책을 쓴 메릴린 마크로위츠라는 저자는요, 연중무휴로 대기 중인 상태가 이제 정상이 되면서 21세기에는 이 상시 근무에 대한 압력이 보편화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SNS가 업무 도구로 사용되면서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너리는 시간은 계속 줄어드는 유한한 자원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 생활이 이루어지는 삶의 유익한 요소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바꿀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개인에게 적절한 시간 출구를 가질 것도 제안을 하는데요. 지금 제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그래 속도 늦춰야지 근데 그게 쉽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상의 속도감 줄이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고정된 이 닫힌 마음만 여시면 되니까요. 그럼 오늘도 시간 자결권 중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들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만들 때 넘치게 만드셨다. 속도 문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관념의 도약을 전제한다. 몇 분만 늦으면 일생의 희망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이 느끼게 만든다. 그렇지만 영혼은 본질상 슬로우다. 아무리 용써봐야 깨달음의 속도를 높일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겨우 1분 30초 아끼려고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겨우 90초 더 일찍 도착하려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과연 온당한 행동일까요? 인간의 뇌는 원래 꽃밭의 벌처럼 종착지 없이 옮겨 다닌다. 반성보다는 반응이다. 느린 마음은 자유의 맛과 같다. 서두르지 않는 절제된 움직임을 따르다 보면 자각과 집중력과 인내심이 커진다. 현재 의학계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체론적 관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침착한 마음은 자신감과 기력을 높인다. 우리들 대다수는 속도 숭배를 느림 숭배로 대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속도는 즐겁고 생산적이며 강력할 수 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더 가난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요체는 균형에 있다. 모든 것을 더 빨리 하려는 세계에 필요한 것. 슬로우 운동이 제공하는 것은 바로 중도다. 달콤한 인생과 정보 사이의 역동성을 결합하는 처방이다.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걸맞은 속도로 하는 것이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그 중간 속도로, 슬로우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 것. 맹목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 때문에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당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